최근에 부트캠프와 국비 지원 교육이 많이 생기면서 둘 중 어떤 걸 추천하는지, 독학으로는 어려울지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아 영상으로 간략하게 준비해봤습니다. 바로 들어갈게요. 공부를 위한 공부는 이제 그만. 저도 입사하기 전까지는 나름 열심히 공부하고 성적 관리도 했고 틈틈이 외국어나 자격증도 많이 땄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를 다니며 가장 크게 달라진 점은 실리가 없는 공부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이걸 배워서 어디다 써먹지? 라는 게 명확하지 않은 것들은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걸 느꼈습니다. 제 개인적인 예시를 들어보면 저는 최근에 아마존 웹서비스의 클라우드 실무자 자격증을 땄는데 이걸 마지막으로 이런 공인인증 시험은 다시 보지 않기로 했습니다. 클라우드 자격증이 아무런 가치가 없어서가 아니라 제가 현업에서 클라우드를 활용할 일이 전혀 없는데 그냥 주변 사람들이 클라우드 자격증 하나 따두면 좋지 않을까? 라는 얘기를 듣고 딴 거라서 제가 투자한 시간과 노력 대비해서 지금 남은 건 정말 자격증 뿐입니다. 그런데 제가 느끼기엔 부트캠프나 국비 지원 교육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거기서 가르치시는 분들의 노고를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닌데 부트캠프와 국비 지원 학원들이 초기에 비해 본질로부터 많이 벗어났습니다. 처음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와도 소프트웨어 인재로 성장해서 취업하도록 돕는 게 목적이었는데 부트캠프들 간에도 경쟁이 치열해지니까 학생들을 모으기 위해서 겉보기엔 멋지지만 취업에는 도움이 안 되는 AI, 블록체인, 머신러닝, 자율주행 같은 것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AI도 배워두면 좋지 않나요? 당연히 배워두면 좋은데 제가 클라우드를 배워두면 좋은 것과 똑같은 정도의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미래에 언젠간 도움이 될지 몰라도 AI를 배워서 당장 취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AI는 해외 박사를 하고 오신 분들을 모셔와도 사업적으로 실패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만큼 아직은 이 분야가 불확실하고 리스크가 크기 때문에 6개월 부트캠프 중 2달 들은 강의로 AI 현업을 가기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러니 이런 보여주기식 교육, 공부를 위한 공부는 그만하기로 마음을 정하시고 다음 2가지 팁대로 부트캠프, 국비 지원 교육, 독학 중에서 선택하시고 취업 준비를 시작해보세요. 가장 빠르게 취업할 수 있는 교육과정으로 선택하기. 만약 전공자거나 경력이 있으시다면 저는 독학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이 영상을 보실 분들이 대부분 비전공자거나 경력이 없는 분들이라고 가정한다면 독학보다는 부트캠프나 국비 지원 교육을 통해서 공부하는 걸 추천하고 요즘처럼 강의들이 많아지는 시기에 어떤 기준으로 선택하는 게 좋을지 고민되신다면 무조건 빨리 취업할 수 있는 교육을 선택하면 됩니다. AI, 머신러닝 같은 보여주기식 내용 다 걷어내고 가장 뻔하지만 기초적인 기술, 예를 들어 웹 개발이나 안드로이드 혹은 iOS 앱 개발 같은 기술에만 집중하는 수업 내용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말로만 설명하니 여전히 헷갈리신다는 분들이 있어 2가지 커리큘럼을 비교하며 설명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강의들을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좋은지 나쁜지 전혀 모릅니다. 다만 설명을 돕기 위해 예시로 가져왔으니 교육과정을 선택하시는데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나쁜 예부터 보여드리면 이 블록체인 커리큘럼이 가장 전형적인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웹 기본, 심화와 같이 꼭 필요한 기술을 어느 정도 가르쳐주지만 그 외에 갑자기 블록체인 기술을 가르쳐주고 마지막 프로젝트는 NFT 기반 어플리케이션, 블록체인 사용성 개선 프로젝트 등을 해준다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교육 자체가 좋은지 나쁜지는 전혀 모르지만 저였다면 이런 커리큘럼은 마음 편히 걸을 것 같습니다. 좋은 예시로 이 강의안을 보면 정말 단순하고 별게 없습니다. 웹 개발의 기본이 되는 HTML, CSS, 부트스트랩부터 자바스크립트까지 배우는 걸 보면 정말 필요한 기본기만 잘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강의안을 갖고 있는데 프로젝트도 많이 시켜줘서 직접 만들어 볼 기회가 많다면 저는 이런 곳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식당에 취업을 하고 싶다면 기본적인 재료 손질 방법, 식재료를 잘 보관하는 기본 지식, 칼질 솜씨 등 아주 기본적이지만 어느 식당에서나 필요로 할 것들부터 배우는 게 당연할 겁니다. 왜냐하면 식당들에서도 신입 막내를 뽑아서 신메뉴 개발이나 사업의 방향을 정해주길 기대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저 바쁜 시기에 얼른 들어와서 일손이 되어주길 바라는 것이고 그 자리에서 잘 하다 보면 신메뉴 개발도 맡길 거니 칼질 하나를 완벽하게 가르쳐주는 곳을 잘 선택하기 바랍니다. 공부와 취업 준비의 기한을 정하기. 만약에 여러분이 6개월간의 부트캠프를 끝내고 여러 기업들에 지원했는데 네카락 후배는 떨어지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에 붙었다면 어떻게 할 건가요? 첫 번째는 우선 중소기업에 취업해본다. 두 번째는 6개월만 더 준비해서 네카락 후배에 다시 지원해본다가 있을 겁니다. 끈기를 발휘해서 6개월을 더 도전하는 게 좋아 보일 수도 있지만 제가 생각하기엔 취업은 끈기로 할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회사 밖에서는 아무리 준비해도 성장하고 배우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나 프로그래밍은 책으로 배우거나 간단한 과제를 해서는 배울 수 없는 구조 설계나 업무 프로세스가 있기 때문에 결국 회사에 취직해서 몸으로 체득해야만 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아무리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이어도 현장에서 구르면서 배우는 것과 누군가 떠먹여주는 걸 습득하는 건 전혀 다르니 기회가 된다면 무조건 회사에 들어가서 배우는 걸 추천합니다.
직장 생활하면서 바쁠 텐데 준비할 시간이 없지 않을까 고민하신다면 제 생각엔 부트캠프에서 하루에 12시간씩 강의 듣고 밤새서 프로젝트 마무리할 열정과 의지라면 직장 생활하면서 틈틈이 공부하고 포트폴리오를 관리하는 것이 훨씬 쉽고 여유로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추천하는 기한은 3개월, 6개월입니다. 교육을 받기 시작한 후 3개월부터 원서를 쓰기 시작해서 6개월 안에는 취업한다. 본인이 듣기로 결정한 교육과정이 8개월짜리라면 8개월을 기한으로 두셔도 좋지만 굳이 엄청 긴 교육을 들으려고 하는 것보다는 빠르게 핵심만 배우고 6개월 안에 취업하시는 게 낫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취업을 하셨다면 회사 업무에 올인해서 배울 수 있는 걸 최대한 빠르게 습득하고 시간이 지나 회사 업무가 적응되고 여유로워지면 목표로 하는 회사에서 요구하는 포트폴리오를 하나씩 준비하면 됩니다. 이렇게 6개월간 회사 업무를 완전히 습득하고 개인 포트폴리오까지 준비를 하신다면 부트캠프에서 만드는 소규모 프로젝트 100개와도 비교가 안 되는 깊이가 생긴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겁니다. 부트캠프에서 6개월을 낭비하지 않으려면 주의해야 할 점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부트캠프와 국비 지원 교육 중에 고민 중이라면 취업에 필요한 기술만 반복적으로 가르쳐주는 교육과정을 선택하자. 두 번째, 취업에 기한을 두고 준비하고 그 기한이 되면 갈 수 있는 곳 중 어떤 곳이든 가서 실무를 하며 이직을 준비하자. 부트캠프나 국비 지원 교육의 최종 목적은 취업뿐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철저히 이 목적에 도움이 되는 선택들만 내려서 빠르게 취업하시길 바랍니다.